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여의도 펀더매니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모든 게 파국으로 가는 건가? 네, 저는 아침에 이제 주식 지수를 보면서 이게 중동 전쟁이 크게 발발을 해서 이게 난리가 난 건가를 봤더니 경기 침체라는 이게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본 거죠. 네, 빅테크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방금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들을 하는데 제가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실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할 곳은 현금뿐인가? 며칠 전에 썼던 제목을 다시 갖고 와봤는데 파국으로 가고 빅테크는 지옥으로 가고 피할 곳은 현금뿐인가?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인데 오늘 한국 시장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이 매우 복잡한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고 빨리 출근해서 대책을 뭔가 세워둬야 되겠죠? 네,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1.41 마이너스, 나스닥이 마이너스 2.44, S&P 500이 1.51.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네요. 문제가 큽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뉴욕 증시가 중앙은행 정책 전환 시그널이 나온 바로 다음날 급락 장세를 연출했다. 지난 1년간 버티던 페드의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우려한 대책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다. 경기가 침체가 나타나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 침체를 막기 위한 인슈런스 형태의 그런 금리 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골디락스를 형성할 거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또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날 나온 경제 데이터가 투심을 이취시켰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8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고 공장 활동에 척도된 ISM 제조업 지수는 46.8로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다.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심리를 확실히 박살내는 그런 크랙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에 전일 연준의 금리정책 전환 시그널을 매치시키면서 하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주식을 갖다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증시는 이를 선반영에 급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긴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를 가서 산 거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10년이 12%까지 빠지면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 데이터는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면 침체의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는 현실을 반영했다. 증시는 지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 경기 침체를 의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7월 ISM 제조업 PMI 지수 46.8, 8개월 내 최저치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9천 건, 1년 내 또 최고. 10년물 국채금리 4% 하에.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25p 인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러시아가 대규모 수감자 교환을 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을 했다. 드론에 의해 폭발인지 스텔스기의 폭발인지 중동이 확전 우려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침체가 간다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후 세계 첫 AI 규제법 발효, 빅테크 기업 투명성 의무. 애플, 아마존, 인텔 실적 발표, 줄줄이 어닝 쇼크의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 애플은 그렇게 많이 급락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존과 인텔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는 플러스 0.3, 104.7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WTI는 1.25 하락 76달러. 문제는 이제 금리에서 나타나는 2년짜리 4.163, 17.5bp가 2년짜리 하락을 했고 10년짜리 4%가 깨졌으면 3.966, 13.9bp가 하락하는 그러한 초강세의 금리 강세가 나타났다. 플라이트 퀄리티가 나타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 살벌합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6.55, 애플 마이너스 1.71, ARM 16.24, ARM 망했습니다.
우리가 산 게 74달러, 75달러에 샀는데 2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다 토해내고 있는 거죠. 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 그를 안 좋게 주면서 시장이 박살나는데 견뎌야죠. 네, 방법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6.67 어제 12점 몇 프로 올라가면서 부러워했는데 오늘 반을 토해냈습니다. AMD 마이너스 9.56 캐터필라 마이너스 4.29 일라인리는 3.28 네, 오늘 이렇게 장이 어려우니까 또 바이오는 올라가네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8.59 TSMC 마이너스 4.62 살벌한 아침 뭘 하나 피할 곳이 없는 아침이 시작됐네요. 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네, 오늘 저녁은 미국 쉐보론 엑스몸을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수출이 발표됐는데 미국 수출에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을 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B2B에서 B2C 확산이 제한되면서 미국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 재화 수요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요 모멘텀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미국 수출은 금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세로 둔화됐고 일평균으로 보면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2%대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수출이 확실히 줄어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일반 기계 등 B2B 관련 수요는 유지됐으나 소비재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수요의 피크아웃 속에 소비 경기와 밀접한 화학 제품 역시 수출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말고 대중국 수요는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무선 통신기기와 석유화학 개선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 모멘텀 약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어제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 속에서도 미국의 경기가 좀 슬로우다운 해주고 있다는 모습이 우려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ISM 제조업 지수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오면서 시장을 두동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 연계돼서 플레이를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출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보면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로 B2B 중심의 수요가 B2B 수요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수요의 지속성 또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선 통신기기의 경우 신제품 출시 및 교체 수요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체 대중국 수출의 5% 내에 그칠 정도로 무선 통신기기, 즉 핸드폰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내수지표와 밀접한 화학제품의 반등은 전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PMI와 괴리돼 1-2개월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수지표와 밀접한 화학제품의 반등은 전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PMI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화학제품은 지금 수출인 지금 좀 올라갔으니까 1-2개월 후에는 이것도 빠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글로벌 재화 수요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제 이제 우리가 수출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에 폭락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권색이 6월이고 이 회색이 7월인데 컴퓨터는 좀 좋아지고 무선 통신기기도 좋아지고 반도체는 뭐 별 이상은 없고 다 석유화학 제품 좋아지고 네, 일반 기기 좋아지고 그런데 디스플레이나 이쪽은 또 안 좋아지고 SSD는 뭐 거의 비슷하고 약간씩 또 6월이 좋아지는 거 OLED도 그렇고 이러한 좀 안 좋은 면들이나 주력 수출 품목 네.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좀 충격인 거죠. 국가별로도 봐도 이게 7월이니까 일본이 좋고 미국은 좀 빠졌다는 거죠. 이 6월에 비해서 7월이 빠졌다. 이게 이제 핵심 요인이다. 수출도 이제 서서히 꺾여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결론으로 빨리 갑시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하던가 처음에는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갔나 이렇게 그냥 하고 이제 막상 뉴스를 보니까 중동이 아니고 미국발 경기 침체였다는 거죠. 시장의 경기 유축 리스크로 크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전기차, 2차전지, 성장중들이 무서운 폭락을 하면서 무서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 시장이죠. 네, 중동발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시장이 시끄럽고 엔화 강세로 1200조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일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
미국 내 정치 불안과 경기 침체 악재, 이게 순간이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몰고 가는 자본주의 특유의 어떤 순간 크랙이 발생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소폭 다행인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한국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크게 선반영이 되거나 고평가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 함께 같이 떠내려갈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후 이 세상에서 제일 쓴 커피를 준비하고 이걸 사약처럼 마신 후 침착성과 강심장으로 무정하고 장이 열린 후 시장 반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라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시간이 아니네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반도체주가 하락하는 걸 보고 시장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구나,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어제 반도체를 따라가면서 추격물선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여전히 방산, 조선, 그렇죠, 기계, 바이오 일부, 이 정도, 화장품 이 정도만 계속 보고 제 생각을 꺾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아침이 밝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견딥시다.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이 주소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관심 정보를 올려놓으니까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심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있고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가져가고 경기 방어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루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척이라도 해야 즐거움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견디시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견딥시다.